안녕하세요. 한국생명과학연구원 연구전략본부장 오두병입니다. 한국생명과학연구원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생명련은 코로나19에 의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부원장을 총괄 TF위원장으로 하고 감염병 연구센터장을 실무 TF팀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응연구 TF를 구성하여 진단, 백신, 치료제 분야의 긴급 R&D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감염병 연구센터, 바이오나노 연구센터와 오창분원의 국가영장류센터, 전북분원의 기능성 바이오 소재 연구센터 등이 체계적인 협력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단에 있어서는 혈액 내 항체 검사를 위한 우수한 항원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국내 첫 감염자가 발생하자마자 코로나19 항원 단백질 개발에 착수해서 4종의 항원 단백질을 개발 완료하였고 항체 진단 전문 기업들에 제공하여 미국 FDA 등록 신청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렇게 개발한 항원의 성능이 매우 우수하였기 때문에 여러 기업들이 이 항원에 대한 수요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그 수요를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서 자회사 H가드를 설립하여 현재 LG화학, 녹십자 등을 비롯한 31개 기업에 항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백신에서는 상용화 백신으로 널리 사용되는 제조합 단백질 백신 후보물질을 개발하여 기업에 기술 이전하였고 기업과 함께 전임상과 임상 시험을 위한 공동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동물에 감염시키는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ABSL3라고 불리는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시설이 필요합니다. 생명련은 오창분원과 전북 전읍분원에 ABSL3 시설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진단, 치료제, 백신 개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창에서는 영장류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실험이 가능하며 현재 치료제 백신 개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영장류 감염 실험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영장류 동물 모델 시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포 기반 실험 뒤에 소동물 시험을 거쳐서 영장류 시험을 한 후에 임상 시험에 진입하게 됩니다. WHO에서도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시에 영장류 실험을 전임상의 필수 항목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생명련의 국가영장류센터 홍정주 박사 연구팀은 세계에서 4번째로 코로나19 감염 영장류 동물 모델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여기 그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랑우탄과 고릴라, 침팬지 등은 호미노이드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동물 시험에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마모셋 타마리 등은 코로나19 감염이 잘 안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생명련은 붉은 털 원숭이와 계자비 원숭이를 대상으로 세계에서 4번째로 코로나19 감염 모델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본 동물 모델 개발을 통해서 혈관염증 유발 현상을 세계 최초로 확인하였고 면역 억제 현상과 위안성 진단 문제를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한 영장류 감염 모델을 국내 기업들에 지원하여 항체 치료제, DNA 백신, 그리고 제조합 단백질 백신의 우수한 효능을 입증해서 임상시험에 진입하는 데 크나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니까 선진국들을 비롯한 모든 국가들이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자국에서 개발한 치료제 백신을 우선 테스트하기 때문에 생명련에서 이런 영장류 감염 모델을 개발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국내에서 개발한 치료제 백신 후보물질들이 임상시험에 진입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련은 일반인 연구 전문가, 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과학적 지식, 최신 뉴스, 연구 정보 및 동향을 제공하는 코로나19 A2G 웹사이트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웹사이트는 바로 알기, 소식 보기, 깊이 알기, 극복하기 및 연구개발 애로사항,
접수 모듈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 극복하기 모듈은 연구자들을 위한 코비드-19 연구 정보 포털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애로사항 접수 모듈은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 지원 협의체 사무국으로 연결되며 본 사무국은 생명연이 운영하면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생명과학연구원은 코로나19 재난상황 극복을 위한 R&D 연구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계에서 네 번째로 영장류 감염 모델을 개발하는 데 성공한 홍정주 박사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영장류센터 연구원 홍정주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의 숨은 공헌자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가지고 저에게 이제 허락된 시간 안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면 아마 이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가장 많이 들은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 사회는 지금 코로나 19에 대한 이제 3차 대유행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0년 3월 이후에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그 위기 국면이 아마 가장 심각하다고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제 바로 떠오르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했을 때는 코로나19를 치료하는 치료제,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을 증강시켜서 이 바이러스와 대항할 수 있게 해주는 백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러한 치료제와 백신은 어떻게 개발이 되고 어떻게 개발을 할까요? 바로 이런 질문에 가장 먼저 이 바이러스 자체를 없애주고 막아주는 후보 물질들을 찾는 게 가장 우선됩니다. 그리고 이 후보 물질을 찾게 되면 이제 안전성 그리고 이제 효과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그 세포에서 혹은 동물을 대상으로 정말로 바이러스를 억제하는지 막아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효능을 검증하는 실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을 하는 것들을 전임상 실험이라고 하고요. 이래서 효능이 검증이 됐다 이랬을 때는 그 다음에 비로소 사람에게 이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보시는 것처럼 임상 1, 2, 3상을 거치는 실험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효능이 있게 되면은 이것을 토대로 승인을 받게 되는데, 식약처와 같은 그 의약품의 안전을 사무하는 그곳에서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 표에서 기초 실험에서 승인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한 10년 이상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코로나19 통해서 우리가 이 긴 기간을 어떻게 좀 줄일 수 있을까, 많은 과학자나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것에 첫 번째로는 신속하게 이런 후보 물질들을 찾는 것이 가장 첫 번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바이러스에서 이미 효과가 있었던 약물들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런 것을 드러그 리퍼포징, 드러그 리포지셔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19하고 좀 더 비슷한 바이러스에서 백신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한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 그런 전략을 다시 한번 활용해 보자,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19에 대한 동물 모델입니다. 이것이 이미 잘 갖춰져서 사람과 증상이 같은 동물 모델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바로 실험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심사 기간이 상당히 길다 했는데, 이런 것들을 줄여주는 노력도, 행정적인 노력들이나 연구비를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활발하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코로나19에 대한 동물 모델에 대해서, 특별히 영장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물을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됩니다. 동물 모델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을 좀 더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바이러스는 그 자체로 증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물이나 사람의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증식을 하고 늘어나게 되는데, 이때 지금 보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표면에는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의 몸에 있는 세포의 문을 여는 데 사용되는 열쇠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은 몸에 있는 자물쇠는 바로
여러 가지 그 스파이크 단백질에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몸으로 들어오게 되면 증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지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ACE2 수용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동물 모델을 만드는 데서 사람의 ACE2와 같은 유사한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라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수 있고 증상을 보일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에게 그 교훈을 주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감염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사람의 가장 유사한 ACE2 수용체가 어떤 동물이 있는가에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울수록, 거리상 가까울수록 그런 ACE2 수용체가 유사하다는 걸 말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장류가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정말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 사람과 그 비슷하게 자연적 감염이 가능하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서 보이는 유사한 증상을 보일 수 있구나, 이런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생명과학연구원은 영장류를 이용해서 코로나19 감염 동물 모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영장류에 감염하게 되면 첫 번째, 사람과 같이 동일하게 열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폐, 특별히 이제 허파과리라고 하는 폐포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간질성 폐렴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혈관 벽에 염증이 생겨서 조직을 손상시키고 정말 심하면은 혈관을 파열해서 이 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혈관염들을 저희가 영장류를 통해서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는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면역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감염을 시키니까 그런 면역 세포들이 감염 후에 감소되는 것들도 저희들이 관찰하게 됐습니다. 결국 코로나19 환자분들과 유사한 동물 모델이 만들어졌구나를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 한국생명과학연구원은 이 감염 모델을 활용해서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치료제, 백신 자체를 이제 평가할 수 있도록 여러 기업들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영장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이 코로나19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델이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동물 실험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제약과 또 감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물 실험을 위해서는 IACUC라고 하는 동물 실험 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두 가지는 정말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 실험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실험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보이는 3R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세 가지를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Replacement, Reduction, Refinement를 고민을 하는데, Reduction처럼 그 동물 수를, 실험 동물 수를 줄일 수 있는지도 고민을 하고, Refinement는 스트레스나 그 고통을 줄일 수 있는지를 또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Replacement는 이 동물 실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또한 방법을 찾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이러한 기관에서 승인이 되고 이제 실험을 허락을 받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치 우주복 같은 이렇게 방어복을 입고 있는데요. 이 감염 시설, 특수 감염 시설 내에 동물들을 반입하고 이동을 시킵니다. 당연히 그 바이러스 자체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실험하는 당사자도 위험하고, 또 큰 문제가 되게 되면 지역 주변 사회에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특수한 시설에서 실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생물안전 3등급 시설에서 지금 영장류 감염 시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감염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치료제나 백신 같은 그런 효능 검증 실험을 이 안에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긴 한데 저희들한테 좋은 희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마도 그 소식 중에 하나가 백신일 텐데요. 백신 개발의 소식일 텐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11월 달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200여 개, 전 세계적으로 200여 개 정도의 백신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앞에 보시는 이 표에서처럼 전임상, 아까 말씀드린 동물 실험에서 임상 1, 2, 3상까지 상당히 많은 단계의 백신들이 걸려져 있는데, 지금 임상 3상에 있는 이제 몇 개 회사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게 아마 11월에는 현재 한 13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7월 달 데이터입니다.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그때에 벌써 임상 3상에 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앞서가는 기업들이죠. 근데 이 기업들조차도 영장류의 효능을 평가한 후 임상 진입에서 3상으로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영장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고, 그럼 국내에서도 있는가? 예, 맞습니다. 영장류 실험을 통해서 지금 현재 백신에서도 2개 업체가 이미 임상으로 영장류 실험을 거친 후 이제 임상으로 들어와 있고요. 많은 국내 기업들도
지금 열심히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열매들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실험 동물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 이것은 꼭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저희 연구원은 생명연은 실험 동물 영장류 위령제를 통해서 이런 희생이나 이런 것들을 매년 저희들이 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하자면 인류의 의학 발전도 중요하고 저희들이 이 감염병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지금 이런 연구 결과 위에 숨은 공헌자인 실험동물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